와우. 시작.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번 소리 한번 질러줄까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골! 자, 오늘은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서 네 실제 수업을 조금 찍을게요. 여러 번 보고 여러분이 조금 복습하셨으면 합니다. 이랬는데 또 막 마이크 꺼져 있으면 진짜 눈물 나는데 혹시 촬영되고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켜져 있는 것 같고. 자, 우리 여기 아예 처음 하는 건가요? 네? 기본 세팅 한번 했나요? 네, 한번 했죠. 그래서 네. 오늘은 조금 스피드 있게 할 건데 잘 한번 들으면서 복습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준비 단계가 조금 많았습니다.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나눠주는데 첫 번째 어떻게 나누죠? 자연적인 거랑 인위적인 거랑. 자, 여러분이 많이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활동 때문에만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지금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은 자연적 요인, 즉 인간이 없을 때도 기후변화가 기본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연적 요인일 때 이만큼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지구 외적인 거, 지구 내적인 거 이렇게 나뉩니다. 지구 외적인 거 같은 경우에는 태양과 지구랑 관련이 있는 건데 저희 자는 사람 깨워! 깨워 빨리 깨워. 당신 영상에 박제당하고 싶어. 빨리 깨워줘요. 세게 쳐. 일어나. 수업 시작했어요. 뒤에도 깨워줘. 일어나.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요. 빨리 깨워줘요. 네, 가야 돼? 깨워줘요 빨리. 깨워. 빨리 일어나. 뭐야? 우리 수업 아니지 않아요? 야, 우리 수업 아니잖아. 야, 빨리 가세요. 야, 뭐야? 야, 빨리 가세요. 우리 수업 아니잖아. 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외적인 거랑 지구 내적인 거로 나뉘는데 지구 외적인 거는 태양과 지구랑 관련 있는 걸로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면 좀 편합니다. 태양 같은 경우에는 중심 태양 활동의 변화. 태양이 네. 강해지면은 당연히 세지고 태양이 약해지면 당연히 우리한테 오는 에너지 자체가 줄겠죠. 네. 오케이. 흑점수로 볼 거예요. 오늘 다 설명드릴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지구 같은 경우는 뭐랑 뭘 하죠? 혼자 도는 자전. 같이 도는 공전. 그래서 둘 다 무슨 방향? 반시계 아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구 자전축과 관련된 건 뭐냐면 자전축의 경사각이 변합니다. 지구 자전축이 서 있나요? 아니, 어떻게 돼 있어요? 23.5. 살짝 기울어져 있죠. 얼마나? 23.5도 알고 계셔야 돼. 근데 이 각도가 어떻다? 변한다. 21.5도 섰다가 24.5도 더 기울었다가 요 변화가 41,000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자전축 경사 방향 변화인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요게 태양입니다.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은 요 손이 있는 데는 뭐? 북반구. 팔꿈치 있는 데는 뭐? 남반구 이렇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일자로 서 있어요. 그러면은 계절 변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둘 다 똑같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네. 근데 지구 자전축 경사각이 실제로 어떻게 있다고요? 23.5도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지금 요 손 보세요. 북반구죠. 네. 어떻게 됐어요? 들이밀었죠. 네. 북반구 뭐게? 여름입니다. 팔꿈치 보세요. 팔꿈치 남반구죠. 어떻게 됐어요? 빠졌죠. 겨울입니다. 자, 공전을 합니다.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로. 그럼 얘가 어디로 가요? 이렇게 반시계로 돌지. 태양 중심을. 반시계로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지금 여름 북반구 뭐예요? 계절이? 원래 이렇게 서 있으면 똑같은데 이렇게 빠졌죠. 네. 겨울이야.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반 바퀴 돌아. 얼마나의 시간이 간 거죠? 반년, 6개월이죠. 6개월 가면은 실제로 우리 알고 있죠. 여름에서 겨울 되는 거. 네. 오케이? 남반구 입장에서 볼게요. 남반구는 원래 뭐예요? 뺐으니까 여름이었죠. 네. 그런데 반 바퀴 돌아서 뭐가 됐어요? 들이밀었죠. 여름이죠.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반년 돌면은 계절이 바뀌는 거. 오케이? 근데 지금 경사 방향 변화라는 건 뭐예요? 요 세팅 대답해 주세요. 북반구 뭐예요? 여름이죠. 왜? 들이밀었으니까. 네. 남반구 뭐예요? 겨울이에요. 왜? 뺐으니까. 경사 방향 변화가 무슨 뜻이냐면 애가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13,000년 후에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뭐 됐어요? 북반구? 겨울이 됐고요. 남반구 뭐가 됐어요? 여름이 됐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할 겁니다. 경사 방향 변화. 세 번째, 공전, 궤도, 타원, 원, 삼각형 마름모? 뭐죠? 타원이죠. 완벽한 원이 아니라 약간 찌그러진 원인데 그쵸? 그 찌그러진 정도가 어떻다? 바뀌어요. 오늘 아마 여기까지 나가진 못할 것 같은데 그 찌그러진 정도가 바뀌는 게 바로 이심률 변화라고 하는 거. 얘도 10만 년을 주기로 바뀐다. 할 겁니다. 지구 내적 요인은 뭐냐면 수륙 분포 변화, 화산 활동, 지표면 상태 변화 이렇게가 있는데 수륙 분포는 뭐냐면 우리가 육지의 분포가 바뀌어서 물의 흐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지 분포가 어떻게 바뀌어요?
1단원에서 뭐 배웠죠? 그치.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저확장설, 판구조론 막 움직이잖아요. 육지가 바뀌면은 그 사이사이를 가는 해류가 바뀌고 해류에 좀 더 디테일을 살리면 난류, 한류의 흐름이 바뀌죠. 그러니까 열을 전달할 수 있는 영역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후가 바뀝니다. 화산활동 뻥! 화산 폭발합니다. 뭐가 나오죠? 화산재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륙권을 뚫고 어디까지 가요? 성층권까지 뚫고 갈 수 있어요. 성층권은 무슨 층이죠? 안정한 층이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지 않죠? 대류가 일어나지 않죠. 화산재가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 고립됩니다. 고립되기 때문에 쫙 거기에 만개가 껴서 화산재가 껴서 태양 복사 에너지 어떻게 될까요? 막아내겠죠. 온도가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지표면 상태 변화. 예를 들면 빙하가 녹거나 사막화가 진행되거나 하면은 지표 반사율 자체가 바뀌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들 인간의 영향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죠. 인간의 영향 전혀 없이도 이만한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인위적 요인이 가미되면 저 위에서 말했던 기후 변화 요인들로 예상되는 범위를 아득히 넘어가는 다이나믹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즘 기후 변화가 핫한 거예요. 인위적 요인에 뭐가 있냐면은 온실기체가 증가하거나 에어로졸이 배출되거나 사막화 도시화 이런 게 있습니다. 온실기체 제일 많은 거 뭐? 수증기. 두 번째 뭐? 그 다음에 메테인 이렇게잖아요. 뒤에서 할 겁니다. 얘네가 많아지면 뭐가 증가하죠? 온실 효과가 증가하죠. 어머? 온실 효과는 그러면 지구온난화 일으키니까 안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온실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낮에 어떻게 될까? 온도가 막 올라가요. 밤에 어떻게 돼요? 바로 식어요. 일교차가 미친 듯이 커집니다. 못 살아요. 근데 온실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올라가고 적당히 내려가는 거예요. 문제는 온실 효과가 왜 요즘 나쁜 인식을 갖고 있느냐? 바로 과도해서 그래요. 항상 과한 게 문제죠. 너무 온실기체가 증가해서 너무 온실 효과가 빡세지면 너무 더운 거야. 그쵸? 당연히 안 좋습니다. 에어로졸은 뭐게요? 먼지. 쉽게 생각하면 작은 먼지들이에요. 먼지들인데 이 먼지들이 어디서 보통 나올까요? 공장. 사막도 좋은 추측인데 공장에서 막 분출 혹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 공기들이 먼지들이 막 이렇게 봉봉봉봉 떠다니면서 막아버리면 태양빛을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조금 낮아지는 영향을 갖게 됩니다. 또 뭐 사막화라던가 이런 거는 지표 반사율을 변화시키고요. 도시화, 심플하게 생각해서 원래 숲이었어. 밀어버려. 아스팔트 깔아요. 기후변화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오늘 조금 디테일하게 배울 건데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고 방점이 찍히는 기후변화 파트는 바로 요 세 가지 부분입니다. 세 가지인데 미리 설명드릴게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중요한 건 뭐다? 현재 상태를 기억을 하고 그림을 그릴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니고. 그래서 북반구, 남반구의 여름의 변화를 추적할 거다. 여름을 찾아야 돼요. 언제 찾는다? 여름을 찾아야 된다. 언제 찾는다? 여름 언제 찾는다? 여름을 찾는 겁니다. 진짜 이게 얼마나 강력한 툴인지 오늘 느끼게 해줄게요.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구는 태양 주위를 무슨 궤도로 돌죠? 타원 궤도로 돕니다. 맞습니다. 타원이면 오메가3 알약마냥 이렇게 찌그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 타원 초점 중에 하나에 태양이 박혀 있고 자연스럽게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태양과 가까운 해일, 태양과 근접한 지점, 근일점이 있고요. 반대쪽에는 태양과 해일과 멀리 있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근일점과 원일점이 생기죠. 이 두 개는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실제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어느 정도?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이제 1AU, 애스트로노미 유닛이라고 하는데 1AU라고 하는 그게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실제로는 타원 궤도로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근일점은 1억 4,700만 킬로미터. 원일점은 조금 더 먼 1억 5,200만 킬로미터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드릴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수업 들었으니까 기억나실 텐데 요거는 좀 기억하고 가는 게 좋죠. 북반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근일점에 뭐? 겨울. 원일점에 뭐? 여름. 어떻게 기억하면 좋죠? 기억, 이응이죠. 앞글자 따면은. 그래서 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초기 세팅. 어제 수업이었나요? 언제 수업이었죠? 월요일이었나요? 자, 월요일날 수업하고 복습하고 왔나요? 복습을 하고 오셨어야 되고 혹시 안 했으면 지금 눈 부릅뜨고 들으셔야 됩니다. 갈게요. 자, 천천히. 자, 아는 것부터 가는 거예요, 항상. 무슨 궤도죠? 타원 궤도로 태양 중심을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로 공전합니다. 타원 궤도기 때문에 태양이 한 초점에 있고요. 얘랑 가까운 지점이 뭐? 태양과 가까운 지점, 근일점이고요. 얘랑 먼 지점이 뭐? 태양과 먼 지점, 원일점. 괜찮아요? 두 개의 지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외우고 왔죠? 근일점에서 북반구 뭐예요? 기억이니까 겨울.
북반구가 겨울이면 남반구는 계절 뒤집히니까 여름. 자, 원일점에선 뭐죠? 북반구 여름이죠. 이응 이응이니까. 그러면 남반구 뭐예요? 계절 뒤집히니까 겨울. 자, 이거 두 개 잡았죠,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먼저 갈까요? 북반구 여름에서 항상 시작해야 되니까. 공전을 합니다. 공전하면은 1번 여기로 갈까요? 2번 여기로 갈까요? 당연히 1번 위쪽으로 가겠죠. 반시계로 공전하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서 이 위치에는 계절이 뭐가 될까요? 북반구? 여름에서 가을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돌아가면 뭐가 될까요? 겨울이 되겠지. 또 돌아가면 뭐가 될까요? 봄이 되겠지. 이거 놓치면 3점짜리 못 풉니다. 별거 아닌데 이거 놓치면. 다시 돌아오면 여름. 남반구는 아까 원일점에서 겨울이었죠.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 봄. 봄 다음 여름. 여름 다음 가을. 가을 다음 겨울. 할만하죠? 이렇게 해서 4개 표를 지금 채워놨습니다. 오케이?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색깔 따라오면서 보는 거예요. 색깔 보면서. 처음에 노란색 봅니다. 노란색 뭐라 써있죠? 빛이 입사하는 면적이에요. 빛이 입사하는 면적. 뭔 얘기냐? 중심에 태양이 모닥불처럼 켜져 있고요. 우리가 거기를 반시계로 1년에 한 바퀴 공전하죠. 오케이? 그때 여기 보세요. 태양을 마주보는 쪽 딱 잘라서 요 반쪽. 태양빛이 입사하겠지. 태양을 마주보고 있으니까. 요쪽. 딱 잘라서 태양을 마주보는 쪽. 여기 태양빛이 입사하겠죠. 노란색 괜찮아요? 됐지? 노란색 되셨으면 이제 하늘색 보세요. 하늘색은 뭐죠? 자전축이라 써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않고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노란색과 일치하겠죠. 그러면은 자전축과 수직한 친구는 뭐죠? 적도죠. 그러면은 이렇게 수직하다 가정을 하면은 적도선이 이렇게 일자로 그려질 거고 북반구 4분의 1, 남반구 4분의 1 똑같이 들어오죠. 계절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실제로 지금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졌죠. 이렇게. 됐어요? 하늘색 됐습니다. 이 23.5도 기울어진 채로 돌기 때문에 여기 돌아가도 마찬가지로 이 방향이에요. 여기서 막 이렇게 뒤집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 방향 유지되는 채로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이 상태에서 하늘색 됐으니까 이제는 빨간색 보세요. 지구본을 상상해 보세요. 지구본 축이 있죠. 걔가 뭘까? 자전축. 그리고 걔를 기준으로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대원 뭐예요? 적도선이죠. 두 개 어때요? 수직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색과 빨간색의 관계는 뭐게요? 직교하죠. 수직할 거죠. 직교합니다. 그래서 하늘색, 빨간색까지 해결해 드렸어요. 적도선까지. 근데 우리 적도에 살아요? 아니죠. 적도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지표면에 떠 있다, 박혀 있다고 할 때 지구가 무슨 방향으로 자전하죠? 반시계로 돌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애가 한 바퀴 돌아요. 얼마의 시간이 갔을까? 하루 24시간. 또 반시계로 돌아요. 2바퀴 이틀 갔겠죠. 한 바퀴 돌아요. 3바퀴 사흘. 사흘은 3일이에요. 사흘 숫자 4일 아니고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죠. 한 바퀴, 2바퀴, 3바퀴 돌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우린 적도에 살아요? 아니. 어디 살죠? 북반구 중위도. 이제는 분홍색 보시는 거야. 분홍색 봤더니 적도보다 북반구 중위도 올라왔죠. 여기죠. 여기 서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한 바퀴 하루, 2바퀴 하루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는 노란색과 분홍색 보세요. 노란색이 빛이 입사하는 면적인데 우리는 이 자전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 바퀴, 2바퀴 돌기 때문에 빗금 쳐진 분홍색 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낮이 되는 거죠. 안 쳐진 데는 밤이 되는 거죠. 낮, 밤 중에 뭐가 더 길어요? 낮이 길죠. 그러니까 뭐예요? 계절이 여름.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여름, 낮이 길어요? 밤이 길어요? 낮이 길죠. 그러니까 여름. 저거 여기 남반구도 그렸었거든요. 너무 그림이 복잡해서 그냥 지웠습니다. 반대예요. 낮밤 뒤집히겠죠. 근일점 가볼까요? 우리 알고 있지? 북반구 근일점 뭐예요? 극이니까 겨울이지. 자, 북반구 겨울 그림 그려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색 자전축, 빨간색 수직하게 적도. 우린 북반구 중위도니까 분홍색 위쪽에 좀 그려. 이 자전축 기준으로 반시계를 뺑뺑뺑 돌 거야. 그쵸? 이때 보니까 이번에는 빗금 쳐 있는 노란색과 겹치는 분홍색 영역. 어때요? 낮 길이, 밤 길이. 뭐가 더 길죠? 밤이 길고 낮이 짧습니다. 경험적으로 알죠? 겨울철에 해 빨리 져요? 아니면 더 오래 떠 있어요? 빨리 지죠. 그치? 낮 길이가 밤보다 짧기 때문에 겨울입니다. 남반구는 여름으로 뒤집히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괜찮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 세타 각도 얘기할 건데요. 태양빛은 기본적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란하게 입사합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지금 이 그림 굉장히 과장된 그림이라 했어요. 실제로는 이 길이가 몇 센치가 아니고 얼마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약. 근일점이니까 사실 1억 한 4,700 정도인데 여기는요 수십 센치 정도로 보이지만 사실은 1억 5,20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일자로 입사한다고 가정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서 있는 사람 지표면이 이거기 때문에 태양이 요만큼 스몰 세타 올린 각도만큼에 떠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괜찮아요? 요게 뭐게요?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생각해도 지원 수준에서 크게 무리 없습니다. 여기서는 똑같은 그림을 그려봐요. 일자로 들어오는데 지표면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각도가 어때요? 크죠? 이번에는 태양의 남중고도 어떻습니까? 큽니다.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태양 높이가 여름에 높아요, 겨울에 높아요? 여름에 저 위에서 장렬하잖아. 우리 정수리에 막 쏘잖아요. 실제로 태양의 남중고도 어디가 크다? 오른쪽 그림, 즉 원일점 북반구 여름이기 때문에 태양의 남중고도도 높죠. 심플. 자, 이 그림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지원 수준에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전공적으로는 틀린 그림이 많아요. 틀린 부분이 많은데 지원 수준에선 전혀 문제 없이 설명이 가능하니까 이 정도로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포인트는 뭐죠? 여기 표에 별표 6개 박혀 있는 여러분이 연교차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봐봐요. 북반구 근일점 뭐죠? 겨울이에요. 기억. 그러니까 남반구는 반대 여름. 북반구 원일점 뭐죠? 이응. 지금 여름이에요. 남반구는 자연스럽게 뒤집히니까 겨울이죠. 자, 이 근일점 겨울, 원일점 여름 이 말에 해석을 해드리는 게 바로 이 민트색 필기입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근일점 겨울이라는 말은 태양과 가까운 겨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치? 춥긴 추운데 태양과 가까운, 모닥불이랑 좀 가까운 온도가 어떨까요? 조금 높은 겨울, 따뜻한 겨울이라는 거야. 북반구는요, 원일점 여름이기 때문에 덥긴 더운데 먼 여름인 거죠, 태양으로부터. 그러면은 덥긴 더운데 온도가 조금 어떤 거예요? 덜 더운 여름이에요. 믿기지 않겠지만. 그래서 여름의 온도는 어때요? 조금 낮고 겨울의 온도는 조금 높으니까 실제로 지금 북반구는 연교차가, 갭 차이가 좀 작은 거죠. 북반구는 지금 연교차가 좀 작은 세팅인 겁니다. 월요일에 들을 때보다 훨씬 이해가 좀 잘 되죠. 한 번 더 해볼게. 지금 남반구 연교차 대답해주세요.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남반구의 여름을 찾아야 돼요. 남반구 여름은 어디 있어요? 근일점에 있어요. 어머, 근일점에 여름이네. 가까운 여름이네. 여름은 여름인데 더 덥네. 볼 필요도 없이 연교차 어떻게 됐을까? 커졌습니다. 겨울 볼까요? 겨울은 원일점 겨울이네. 어떻게 됐을까요? 먼 겨울이니까 온도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은 올라갔고 겨울은 내려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갭 차이가 더 커졌죠. 그러니까 연교차 크다. 할만합니까? 두 번째 들으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자, 기본 세팅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양의 남중고도 있는데 태양의 남중고도란 하루 중 태양이 제일 높게 떴을 때, 최대 고도일 때 내 발 밑에 있는 지표면과 거기 떠 있는 태양까지 요 각도를 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거 앞에서 했었죠. 저위도일 때 높게 떠서 일사량이 높고요. 고위도에선 낮게 떠서 일사량이 낮아요. 어디서 배웠죠? 어디서 배웠죠? 기후, 바람. 그치, 바람. 표층순환은 다른 말로 풍성순환, 즉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해류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얘기하기 위해서 대기대순환을 했었죠. A, B, C 중에 태양의 남중고도 높은데 어디? A. 왜? 지금 보세요. 머리 위에서 쏘고 있잖아. C는요,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살짝만 올려주면 되죠. 오케이? 고도는 저위도가 높고 고위도가 낮아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죠? 저위도는 에너지가 넘치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넘치는 저위도 에너지를 어디로 보내요? 고위도로 보내요. 누가? 대기랑 해양. 대기랑 해양에 보냅니다. 둘 중에 수송량 누가 더 크죠? 대기가 약 2배 정도 큽니다. 하나로 쫙 이어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오케이? 흐름 놓치면 안 돼. 이때 제가 간단하게 언급했던 게 태양의 남중고도인데 제가 얘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지금 또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쟤는 G2 내용이거든요. G2 내용이라서 이 작도법 당연히 알 필요 없고요. 써있죠? 암기하지 말라고 제발. 지금 지원 수준에서는 절대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G2 이런 아니면 그 이상 관심 있는 분들이면 한 번쯤은 당연히 그려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제가 할 말장난 하나. 여러분이 도대체 명제 왜 배우는 거야? 이 대우 왜 배우는 거야? 그거 써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대우 관계 말장난 한번 해볼게요. 대우가 뭐죠? P이면 Q이다가 성립할 때 뒤에 있는 Q를 not Q이면 P를 뒤집어 not P다가 성립하죠. P이면 Q이다 성립할 때 not Q면 not P이다 성립하죠. 똑같이 해볼게요. 지금 이 그림에서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태양빛이 노란빛인데 입사할 때 적도랑 어떤 특정 각도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생각을 해봐요. 지구 자전축이 만약에 서 있어. 그냥 각이 없어. 그때 태양빛이 입사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적도 라인과 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냥 때려 맞겠지. 그쵸? 딱 이 하얀색 선으로 입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건 어때요? 약간의 각도가 존재하죠. 그치? 이거 무슨 뜻이게요? 말장난 한번 해볼게. 만약에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않았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도랑 나란하게 입사하겠죠. 그치? 해볼게요. not Q 앞으로 당겨옵니다. 적도랑 현재 근데 나란하게 입사하고 있지 않죠. 그 말은 not P 뒤로 보냅니다.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존재하는 이 적도 라인과 태양빛 사이의 각도인 이 하늘색은 왜 생긴 거죠?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울어진 각도는 지구 자전축 경사각만큼이겠죠. 이해됩니까? 이 각도 현재 상태라면 몇 도일까? 23.5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거든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작도법은 한번 해보세요. 그냥 관심 있는 분들이면 이 분홍색을 구하기 위해선 90도 빼기 위도한 다음에 자전축 기울기를 더해주면 됩니다. 겨울일 때는 지구를 아래쪽에서 태양이 쪼기 때문에 90도 빼기 위도 한 다음에 자전축 기울기 한 번 더 빼주면 됩니다. 당연히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외우지 마세요, 제발. 근데 제가 이걸 왜 설명드렸냐? 이건 G2 내용인데 오른쪽은 지원 내용이야. 얘를 설명하는데 제가 없으면은 설명이 안 돼요.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새로운 그래프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그래프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X축, Y축 단위를 보셔야 돼. X축 뭐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Y축 뭐죠? 태양의 남중고도죠. 오케이? 어떻게 됩니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요동을 치고 있어요. 조금 더 유식한 말로 말을 하면은 코사인이나 사인 같은 삼각함수 같은 파동형 그래프를 띄고 있죠. 오케이? 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혹시 잘 나오고 있나요? 아, 고맙습니다. 자, 높이 있습니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높게 떴네. 무슨 계절? 아, 여름. 어이, 제일 낮게 떴네. 아, 겨울. 여름에서 겨울 가는 그 중간은 뭐? 아, 가을. 겨울에서 다시 늦게 뜬 여름 가는 중간. 봄. 그쵸? 앞에서 제가 저기서 하고 왔던 거 꺼내 써볼게요. 태양의 남중고도,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 어떻게 구한다 했냐?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안다라고 가정할게요. 90도 빼기 위도 더하기 자전축 경사각 하면 돼요. 겨울철은요, 90도 빼기 위도 한 거에 자전축 경사각 한 번 더 빼면 돼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안다 가정할게. 그러면 중간은 그 둘의 평균값이니까 90도 빼기 위도가 돼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위도가 만약에 북위 37도죠, 우리나라는. 그치? 네. 그러면 37 넣어볼게요. 이 중심축이 되는 이 Y축 요만큼 값이 뭐가 될까요? 90 빼기 37이니까 53도가 됩니다. 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얘를 기준으로 자전축 경사각 더해주면은 76.5도가 여기가 되는 거고요. 23.5도 빼면 49.5도가 여기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아, 맞나요? 아, 39.5도가 되겠네요. 오케이? 29인가요? 뭐 어쨌든, 네, 어쨌든. 이것만 기억하세요.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숫자 절대 출제할 수 없습니다. 왜? 그걸 출제한다는 말은 이걸 쓴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전공적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걸맞지도 않아요. 딱 맞지도 않아. 물어볼 수가 없어요. 포인트는 지원 수준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딱 이거 하나입니다. 진폭. 이 진폭은 뭐죠? 자전축 경사각만큼인 거 보여요? 왜? 90도 빼기 위도 이거를 기준으로 자전축 경사각 더해준 만큼 여름날 올라가고 자전축 경사각만큼 뺀 만큼 겨울에 내려가죠. 이 진폭이 얼마다? 자전축 경사각 현재 상태라면 23.5도다. 자, 앞에서 우리 뭐 배웠죠? 지구 자전축 경사각이 변할 수 있다 했죠. 21.5도로 설 수도 있고 24.5도로 기울 수도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지구 자전축 경사각이 커졌어요. 어떻게 될까, 이 그림? 진폭이 커집니다.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만약에 지구 자전축 경사각이 21.5도로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준다라는 거지. 이 정도 볼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유일하게 물어볼 수 있는 숫자는 이 진폭뿐입니다. 오케이? 진폭의 변화를 통해서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자전축 경사각 변화의 영향. 자전축 경사각이 커집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진폭이 커진다. 그러면은 여름만 보기로 했잖아요. 여름에 태양의 남중고도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볼 필요도 없이 겨울 내려갔기 때문에 연교차는 커졌습니다. 끝. 자전축 경사각이 작아지면 그 진폭 어떻게 돼요? 아까 그 그림에 작아지죠. 그러면 태양 남중고도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여름철 태양 남중고도 내려가죠. 겨울철 올라가죠. 갭 차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서 연교차 감소합니다. 끝. 여기까지가 뭐다? 준비 운동입니다. 준비됐습니까? 다음 본 게임 가겠습니다. 일어나! 정신 차려요. 아, 깨워줘. 빨리 깨워줘. 깨워줘. 형민 깨워줘요. 옆에. 우영아, 일어나. 일어나시고. 자, 본 게임 가겠습니다. 본 게임. 자, 본 게임 체크되어 있는 1, 2, 3 있는데 1, 2, 3 주된 친구들이에요? 서브 친구들이에요? 약간 서브지. 아까 주는 얘네 3개라 했잖아요.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게임 덩어리가 너무 크면 작은 거 먼저 넣고 가는 게 좋아요. 이거 우리 언제 이렇게 했었죠? 공부할 때?
저거 앞에 앞에 뭐 무슨 단어 배울 때? 대기압. 그렇죠. 우리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 하도 문제 많이 풀 거라서 걔네를 놓칠 일은 없어요. 근데 뭘 놓친다? 저기압이 아니라 뭘 놓친다? 고기압을 놓친다. 고기압 중에 뭐 있었죠? 이동성, 정체성 있었는데 얘네 벌써 기억 가물가물하시죠? 지금 제가 이걸 먼저 가르쳐드리고 얘네를 나중에 갔으니까 아 맞다 이거 배웠지 이러는데 제가 처음에 이거 가르치고 이거 나중에 가르쳐봤었거든요. 선생님 저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요? 이런다. 그 정도로 얘를 놓치신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중요한 거에 덩어리가 너무 큰 경우에는 작은 거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놓는 게 공부할 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개인 차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여기 있는 잡다한 1, 2, 3는 한 페이지면 3개가 다 끝납니다. 뒤쪽은 슬라이드가 엄청나죠. 그치? 그러니까 덩어리가 크다는 거기 때문에 작은 거 가볍게 먼저 넣어놓고 갈게요. 일단 1번 뭐죠? 태양 활동의 변화. 뭐로 추적하게요? 흑점수로. 태양의 흑점을 볼 수 있어요. 태양의 흑점이 뭐냐면은 태양의 흑점 검색해보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그냥 심플하게 개수를 세면 됩니다. 심플하게 개수를 세면 되는데 이 개수 수가 많을 때를 우리가 극대기라고 해요. 극대기. 뭐 극값 들어봤죠? 극대, 극소. 그것처럼 극대기라고 하는데 그때는 실제로 태양 활동이 강할 때예요. 반대로 태양의 흑점 개수가 작게 나오면 극소기고 다시 많으면 극대기고 이런 식으로 이 극대기, 극소기를 약간 반복하는데 얘 주기가 대충 11년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합니다. 실제로 수능 특강에 있는 그림을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그래프. 어떻게? X축, Y축, 단위. X축은 뭐죠? 시간인데 16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꽤나 최근 자료죠. Y축은 뭐죠? 태양 흑점수죠. 보니까 얘가 어때요? 막 이렇게 진폭이 이렇게 막 증감이 있는데 아까 그 주기가 대충 어느 정도? 11년. 그러니까 극대기, 극소기, 극대기, 극소기, 극대기, 극소 이러니까 극대, 극대 사이 대충 보면은 11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종종 얘기할 만한 건 뭐냐면 실제 역사적인 사료가 뒷받침될 만한 시기죠. 1600년 되면. 이때 겁나 추웠대요. 소비 강의가 있었대 실제로. 근데 태양 흑점수를 보니까 실제로 어때요? 와우. 흑점 거의 관측되지 않는 마운더 극속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냥 그런 거예요. 태양 활동이 실제로 좀 약했구나. 그러니까 빙하기가 왔나 보다. 그쵸? 자, 여기서 뻔하게 나오는 질문 생각해 볼게요. 흑점수가 작으면 빙하기이다. 맞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빙하기일 때 보니까 흑점수가 작은 건 맞아요? 맞지? 말장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이 왜 틀린지 말씀드릴게요. 흑점수가 작아서 빙하기면 여러분 11년 주기로 극속이 반복되니까 11년마다 빙하기가 한 번씩 옵니까? 아니죠. 여러분 뭐 18년 살면서 빙하기 경험한 적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흑점수가 작다고 무조건 빙하기 맞아요? 땡. 근데 실제로 있던 소미강이 때를 관측해보니까 흑점수가 작았다. 이건 맞다고. 요런 말장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1번 끝. 2번 가겠습니다. 자, 지구 내적 요인의 수륙 분포 변화인데요. 뭐냐면은 자연적 요인에서 지구 내적 요인에서 요거 가는 거예요. 자, 지구 내적 요인의 첫 번째 수륙 분포 변화. 우리 고말중초에 뭐가 있었죠? 판게아. 2.7억 년 전에 판게아가 있었습니다. 자, 판게아가 있었는데 걔가 현재로 오면서 점점 찢어졌죠. 하나 물어볼까? 해안선 길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증가했죠. 원래 하나로 떡져 있을 때는 이만큼만 해안선 길인데 지금 찢어져 있으면 이것도 해안선 길이 증가했죠. 오케이? 근데 실제로 오른쪽 그림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원래 난류가 저희도에서 고위도 올라간 난류가 여기까지 밀고 들어갔었는데 애들이 떡지다 보니까 해류가 못 들어가요. 열에너지 수송을 못해요. 위쪽에 어떻게 됩니까? 빙하가 생겼죠. 이러한 기후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수륙분포가. 수륙분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죠. 일단은 뭐 배웠죠? 대륙이동설, 멘틀 대륙설, 해저 확장설, 판구조론. 수륙분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인한 기후변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산활동. 자, 화산활동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뻥 터지면 뭐가 나와요? 화산재가 분출합니다. 그래서 대륙권 뚫고서 어디까지 가요? 안정한 성층권까지 가는데 여기는 안정하기 때문에 대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고립됩니다. 그래서 지구 반사율을 증가시켜요. 쉴드가 많아지니까 태양빛은 똑같이 입사해도 다 튕겨내는 거야. 온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낮아진다. 새로운 그래프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X축, Y축 단위 보셔야지. X축 보니까 꽤나 최근이죠. Y축은 뭐야? 기온 편차. 엘라에서 열심히 하고 온 거죠. 기온 편차니까 뭘 먼저 봐야 돼? 0을 봐야죠. 0을 기준으로 아래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궁금한 기온이라는 값이 평소보다 낮았다라는 거니까 추워졌다는 거죠. 화산 폭발 시점의 기준은 어떻게 됐습니까? 온도를 꼬라박고 있습니다. 왜? 화산재가 쉴드 만들어가지고 태양빛이 못 들어오거든. 뻔한 기출 알려줄까요? 기억.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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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은.
화산 폭발 시기 언제게? 기억.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뻔질나게 니은 체크하는지 모르겠어요. 왜인지 알려줄까요? 제가 가르쳐본 애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여기가 화산 폭발이죠? 제가 화산에서 살아남게 봤거든요? 겁나 뜨겁거든요? 화산 폭발하니까 온도가 올라가야죠. 진짜 혼납니다. 화산재 분출 온도가 감소해요. 여기는 아니에요. 페이크 걸리지 마시고. 세 번째, 지표면 상태 변화. 예를 들면 빙하 면적 변화, 빙하가 녹거나 하면은 반사율이 변화하는데 수능 특강 자료인데 지표면 반사율이 나와 있죠. 실제로 보면 어때요? 지금 빙하 반사율이 엄청나죠. 50, 70. 이게 뭔 얘기냐? 태양빛이 100을 때립니다. 반사율이 50에서 70이라는 건 갑옷 입고 있는 거예요. 나 데미지가 50에서 30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야. 가시갑옷이라고, 가시갑옷. 튕겨내. 지구온난화 생각해 볼게요. 빙하가 어떻게 되죠? 녹습니다. 그러면은 온도가 높아져서 녹았겠죠? 가뜩이나 높은데 빙하가 녹으니까 반사가 어떻게 돼요? 줄죠. 더 들어옵니다.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럴까요? 생명과학 하시는 분들이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양성 피드백, 포지티브 피드백이라 그러죠. 도미노를 넘어뜨렸는데 점점 더 뒤에 큰 도미노가 넘어집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뭐죠? 자궁수축 호르몬 옥시토신이죠. 그죠? 그래서 평소에 얻을 수 있는 가장 심플한 예시가 뭐냐면은 노래방 기계죠. 한 번쯤 하울링 경험해봤죠. 마이크 앰프 있잖아요. 아 하면은 큰 소리가 나오죠. 당연히 마이크의 역할이고 앰프의 역할이니까 아 나옵니다. 다시 그 소리가 들어가요. 이게 양성 피드백이죠. 지구온난화 내지 기후변화가 위험하고 강조되는 이유는 작은 도미노 하나를 넘어뜨렸는데 점점 큰 도미노가 양성 피드백 과정에 의해서 커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잖아요. 그겁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지구 과학이고요. 자, 인위적 요인으로 갑니다. 드디어 인간의 영향으로 왔는데 제일 주된 게 뭐죠? 온실기체. 온실기체 제일 많은 거 뭐? 수증기. 그 다음 뭐? 이산탄소. 그 다음 뭐? 메테인. 근데 왜 맨날 수증기 얘기는 안 하고 이산탄소 얘기만 하냐? 수증기는 일단 이거 컨트롤하려면 우리 입부터 막아야 돼. 그쵸? 얘는 컨트롤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산탄소, 메테인에 좀 방점을 찍고요. 얘는 다다음 시간 정도에 할 열수지에서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에어로졸 배출. 에어로졸은 먼지 역할이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온도가 내려간다. 사막화 도시화, 과잉 방목이나 경작으로 인해서 사막화 일어나면 당연히 변화가 생기고요. 또 도시화, 숲이 있었는데 밀어버리고 도로 건물 만들면 당연히 반사율 변화하면서 기후가 변합니다. 됐죠? 네. 자, 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 자전축 경사각 변화인데 이거 기본 세팅이에요. 그냥 한번 위에 있는 그림 똑같이 그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편하시라고. 포인트는 지구 자전축이 어떻게 된다? 현재 몇 도?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21.5도 약간 섞거나 24.5도 더 기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 주기가 약 4만 1000년인데 이 숫자는 조금 이해를 하고 눈에 익혀놓으면 좋은데 얘까지 외울 필요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갈게요. 자, 그림으로 푼다고 했어요. 뭐를 찾는다? 여름을 찾는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이거 먼저 생각해 보세요. 지구 자전축 기울기의 크기만 변해요. 계절 바뀔까? 계절 안 바뀝니다. 뭔 얘기냐면 여름이야, 북반구. 여름이 더 기울어져요. 더 여름이 되는 거죠. 섭니다. 덜 여름이 되는 거지. 이거 계절 바뀌어요? 계절 안 바뀝니다. 계절이 바뀌려면 뭐가 돼야 돼요? 자전축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경사각 변화에서는 계절 안 바뀌어요. 오케이, 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표에서 북반구 근일점 뭐? 기억 겨울. 북반구 여름 원일점 뭐? 여름은 유지됩니다. 오케이? 얘는 다 똑같이 유지돼요. 근데 지금 뭘 볼 거냐면 빨간색 보세요. 빨간색. 원래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된 시점이에요. 증가됩니다. 자, 북반구 연교차 어떻게 될까요? 커집니다. 왜? 자전축 경사각이 커지면 북반구가 더 태양 쪽으로 대가리를 들이밀죠. 여름 온도 어떻게 될까요? 북반구 여름 온도 증가했겠죠? 북반구 겨울 온도 볼 필요도 없이 내려갔거든요. 연교차 커졌습니다. 할만해요? 다시 해볼게. 자전축 기울기 경사각이 커졌을 때 남반구 연교차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뭘 찾아야 돼? 남반구의 여름을 찾아야 돼요. 이 그림에서 남반구 여름 어디 위치하고 있죠? 여기죠. 이렇게 있던 게 커졌어. 경사각이. 자, 여름 온도 어떻게 됐을까? 머리통을 더 들이밀었으니까 온도가 커졌겠죠. 연교차 어떻게 됐을까? 남반구 연교차도 커졌습니다. 할만해요? 자, 이 내용을 아래에다가 지금 표로 정리해 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에는 지구 자전축 경사각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줄이면은 북반구 기준 근일점이 뭘까요? 여전히 겨울이겠지. 계절 안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하얀색 표는 그대로. 이 상태로
항상 여름부터 시작하는 게 편해요. 북반구 연교차 물어봤어. 북반구 여름 어디예요? 원일점이죠. 애를 봤을 때 자연축 경사가 감소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좀 서죠. 여름의 온도 어떻게 됐을까? 북반구? 감소했겠죠. 연교차? 감소했습니다. 할만하죠. 남반구 연교차 물어봤습니다. 남반구 여름 찾아야 되죠. 어디예요? 그림 보니까 근일점이네요. 원래 열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좀 섰죠. 그러니까 여름의 온도가 어떻게 됐을까? 남반구? 감소했겠죠. 그러니까 여름의 온도는 내려갔으니까 겨울의 온도 볼 필요도 없이 올라갔고 연교차는 작아졌습니다. 할만해요? 네. 할만해? 이겁니다. 자, 그래서 경사각 변화로 인한 것들 이렇게 쫙 정리해드렸는데 절대 외우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경사 방향 변화 하겠습니다. 자, 요거 집중 잘하세요. 경사 방향 집중. 똑같은 그림 그냥 현재 상황 옮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기 편하라고. 근데 경사 방향 변화는 뭐냐면은 세차 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방향과 주기를 다 외워주길 바랍니다. 얘는 뭐냐면 요 팽이처럼 도는 거예요. 지구 자전축이 요거고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애가 천천히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두 바퀴. 이게 한 바퀴가 26,000년 주기예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죠? 팽이처럼 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한 바퀴 돌면 26,000년 이렇게. 이 설명을 추가적으로 들으면 좀 더 편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1주기 있잖아요. 한 바퀴 도는 1주기. 걔가 포인트가 아니라 반주기를 돌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정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4분의 1주기가 출제되면 3점 내지 상응 문제로 출제됩니다. 여기까지 하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 가겠습니다. 금방 끝나요. 자, 시간 순서대로 6,500년, 13,000년, 19,500년, 26,000년 이렇게 해놨는데 어려우니까 13,000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북반구 근일점은 뭐가 되게요? 뒤집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북반구 근일점의 위치는 여름이 되고 원일점은 겨울이 됩니다.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림으로 볼 거예요. 해볼게요. 자, 원래 하늘색이었잖아요. 지금 빨간색으로 정반대로 뒤집힌 13,000년 뒤에요. 오케이? 북반구 연교차 물어봤어. 그럼 북반구 여름 찾아야죠. 어디 있어요 이제? 북반구 여름이? 근일점에 있죠. 이렇게 드림이니까. 자, 그럼 북반구 연교차 대답해 볼까요? 네. 원래 어디 있었어요 여름이? 원일점에 있었죠. 지금 어디로 왔어요? 근일점으로 왔죠. 먼 여름에서 가까운 여름 됐죠. 북반구 여름 온도 올라갔죠. 볼 필요도 없이 북반구 겨울 온도 내려갔거든요. 연교차 커졌습니다. 오케이? 남반구 연교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봐 줄래요? 13,000년 후에? 해보자. 남반구 여름 찾아야지. 남반구 여름 어디 됐어요? 원래 여기 들이밀어서 여기가 여름이었는데 뒤집혀서 여기가 여름 됐죠. 오케이? 원래는 근일점이 여름이었잖아. 원일점 여름 됐죠. 가까운 여름에서 먼 여름 됐죠. 여름 온도 어떻게 됐어? 줄었죠. 볼 필요도 없이 겨울 온도 올라갔거든요. 연교차 줄었습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13,000년 할만해? 자, 오늘 진짜 마지막. 13,000년에서 또 13,000년 가면 1주기 되는 26,000년이니까 현재 상태랑 똑같겠죠. 이거는 6,500만 년 단위, 즉 4분의 1주기 이해하면 오늘 수업 끝. 좀만 힘내요. 자, 6,500년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팽이가 무슨 방향으로 돌았죠? 시계 방향으로 돈단 말이에요. 뭔 얘기냐? 자, 보여드릴게. 아, 이거 먼저 해야겠다. 자, 우리 북반구 원래 여름 여기였잖아요. 애가 6,500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아요, 자전축이. 그래서 북반구가 스크린을 뚫고 가고 팔꿈치가 뚫고 나와요. 이해돼요? 다시 6,500년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아가서 지금 이 빨간색 그림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겨울 되고 여기가 여름 되는 거예요. 다시 6,500년 되면 이렇게 돌고 튀어나오겠죠. 북반구가 스크린을 뚫고 나오고 남반구가 스크린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6,500년 들어가면 이렇게 돼서 원래대로 돌아오죠. 이 뜻이에요. 세차 운동이 무슨 뜻이냐면, 자, 6,500년 단위 보겠습니다. 이거 하면 끝이야. 좀만 힘내. 좀만 힘내. 자, 6,500년 우리가 근일점, 제가 눈 그린 거예요. 근일점일 때 위에서 지구를 내려봤다라고 가정해서 얘를 그린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구 중심 이렇게 뚫려 있겠죠. 중심. 그리고 요만큼 벌어져 있어요. 요만큼 벌어져서 현재 왼쪽을 뚫고 있으니까 왼쪽을 뚫고 있는 요게 지금 현재의 자전축 위치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각도는 얼마만큼일까? 23.5도만큼 벌어져 있겠죠. 근데 세차 운동이 무슨 뜻이냐면 애가 이렇게 있던 게 6,500년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자전축 뚫리는 데가. 6,500년 다시 가면 여기, 다시 가면 여기, 다시 가면 여기, 이렇게. 그러면 여름 볼 거예요. 여름. 북반구 여름 볼 거예요.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6,500년 뒤에 어떻게 돼요? 자전축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죠. 그럼 북반구는 어떻게 됐어요? 스크린 뚫고 가죠. 남반구는 스크린 밖으로 나오죠. 이 상태의 지구를 여름을 만들려면 여기 위치해야 돼요? 여기 위치해야 돼요? 아래 위치해야지 태양을 마주보죠. 오케이? 그러니까 북반구 여름을 찾아줍니다. 끝났습니다. 왜? 이제부터 도미노 시작. 북반구 여름이니까 남반구 뭐? 겨울이죠. 공전 방향 뭐죠? 반시계죠. 그러니까 북반구 여름이니까 그 다음 여긴 뭐? 가을. 그 다음 여기 뭐? 겨울. 그 다음 여기 뭐? 봄. 아까 북반구 여름이니까 남반구 겨울 찾았죠. 그 다음 뭐? 봄. 그 다음 뭐? 여름. 그 다음 가을. 6500년 주기에서는 연교차 비교 안 나옵니다. 딱 이 계절만 맞출 수 있으면 돼요. 이거 이해됐으면 끝이야. 마지막 한 번만 연습하고 끝낼게요. 6500년 주 4분의 1 주기, 13000년 후 2분의 1 주기, 다시 6500 더해서 19500년 후 4분의 3 주기일 때 생각해 볼게. 원래 연축이 이렇게 있었어. 6500 이렇게 돌아. 13000 아예 반대로 돌아. 19500 이렇게 돼서 북반구가 스크린을 뚫고 나오고 남반구가 스크린 뚫고 들어가죠. 그래서 실제로 위에서 봤을 때는 축이 현재 6500, 13000년, 19500 여기를 뚫고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렇게 돼서 뚫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지구를 북반구 여름 만들려면 여기 놔야 돼요, 여기 놔야 돼요. 위에 놔야 얘를 마주 볼 거 아니야. 이해됐죠? 네. 끝났지? 하나 했으면 이제부터 도미노야. 북반구 여름이니까 남반구 뭐? 겨울이고요. 공전 방향 뭐? 반시계죠. 그러니까 북반구 여름이니까 여기 가을, 여기 겨울, 여기 봄. 남반구 겨울이잖아요. 반시계니까 봄, 여름, 가을. 끝났죠? 오케이? 됐죠? 계절 맞출 수 있으면 되고요.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이것까지 하면 진짜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여기에 있는 이 그림 이것만 할게요. 미안해요. 진짜 3분도 안 걸려요. 이 그림 봤을 때 요 각도가 23.5도잖아. 근데 지구 자전축 경사각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21.5도부터 24.5도까지 변하지. 그러면 만약에 지구 자전축 경사가 21.5도로 줄었으면 이 원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 줄어든 채로 그림이 나옵니다. 24.5도가 되면 이 원의 크기가 커진 채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수능 특강 3점짜리 첫 번째 문제만 보더라도 비슷한 그림이 있죠.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가 끝이고 다음 시간에 20률 하고 최종 정리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